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전 시간에 세무조정에 대한 얘기를 좀 전체적인 교감만 좀 배웠는데요. 결국은 세무조정이라는 의미는 결국 차이 조정이에요. 차이 조정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차이가 조정한다는 말은 차이가 안 나면 조정이 없다 이 말이죠. 차이가 나야지만이 세무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어떤 차이? 회계가 가지는 있죠. 개념하고 수익과 비용하고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입금과 송금의 차이가 안 나는 항목은 조정이 없는 거고 다르게 보는 항목은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 나는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누구의 입장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법 입장으로 조정하는 행위. 그걸 바로 세무조정이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점은 가산하고 차감. 이게 그건 조정 논리는 4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4개 중에 세금을 더하는 요소인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을 일단 굉장히 그죠? 나중에는 뭐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나중에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이 부분은 뭐 세금을 더하는 조정은 뭡니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는 좀 기본적인 개념이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과세표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요걸 하려는 거예요. 입금산입, 송금산입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 IS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입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입금산입이 바로 가산조정. 여기에 송금산입이 뭡니까? 차감조정. 그러면 왜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한 줄 아세요? 이 구조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죠? 당기순이익을 출발해서 뭡니까? 우리가 세무조정 가산과 차감하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면 결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을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IS 출발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 수익으로 잡은 건 전부 다 뭡니까? 수익과 비용을 뺀 나머지의 금액은 전부 다 세금을 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뭡니까? 더할 건 더하고 뭡니까?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하여튼 여기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그죠? 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이전에 뭡니까? 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세무조정이 있죠. 세무조정을 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조, 그죠? 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차가감하는지, 그죠? 그렇게 하면 결론이 뭐예요? 각사소득이 나오는데 이 각사학년도 소득금액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으니까 얘의 도출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지금 조금 더 했고요. 세무조정 원리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제가 옛날에 이게 세법을 배울 때는요, 제가 배운 방법으로도 강의해봤어요. 제가 배웠던 저도 언젠가 누구한테 세법을 법인세법을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대로 강의를 해본 적도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그리고 약간 그죠? 이렇게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니까 어느 순간 가장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찾게 됐습니다. 제가 5년 전에. 5년, 한 5, 6년 됐습니다. 6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 방법에 의해서 강의를 합니다. 몇 번, 제가 계속 다 해본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분계법 세무조정 원리가 있죠. 조금 귀찮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귀찮은 것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에 그런 말을 적어 놓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개념을 새겨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한테 드린 거 있잖아요. 법인 핵심 요약 있죠. 요거는 본문 들어가기, 입금과 송금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원리에 대한 것만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책에 있는 본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건 제가 책에 놓은 책과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서브노트 딱 두 개를 보고 뭡니까? 핵심적인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세무조정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세무조정은 이렇게 되죠. 회사의, 그죠? 회사의 회계처리를 알아야 되죠, 그죠? 회사가 한 회계처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법상이 뭡니까? 세무, 그죠? 우리 입금하고 송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비교한 결과물이 뭐예요? 그죠? 여기 바로 세무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회사가 회계처리 어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회계처리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시하지 않고 텍스트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면 제가 여기가 12페이지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처음에 개별 세무조정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한 22문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처음에, 그죠? 거기 바로 여러분들이, 그죠? 텍스트를 연습하는 거를 중간에 하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페이지에 남는 거예요. 항상 필요할 때마다 여기 와서 뭡니까?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건 다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만 풀어도 꽤 많은 거예요. 다 풀어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단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신주 발행에 따른 등록세와 주권 인세비 13만 원을 지급 수수료 계상하였다는 말을 던져줬을 때 이거 회계처리 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회계처리를 주면 그거에 따라 회사 회계처리는 됐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주면 회사의 회계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회계처리를 못 하는데 법인세를 어떻게 하냐, 그죠? 이 회계처리는 뭐예요? 분계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해드리는데 기본적인 분계는요, 여러분이 좀 보시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회계처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했다고 하면 이게 뭐 회계처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거요. 어디 있어? 이건 어려운 거는 지금 회계처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지금 어려운 건 다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시하고 있는 지문에 대한 이제 회계처리가 먼저 좀 생각이 나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12페이지죠, 그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왜 이렇게 자, 요건데, 그죠? 일단 첫 번째, 회사의 회계처리는 제시하고 있죠. 요렇게 알든 내가 있죠. 그 텍스트를 읽어서 회계처리를 할 줄 알든 하여튼 회사의 회계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꼭 이 메커니즘은 결산 수정 분계하고 비슷해요. 결산서에 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보고 우리 발생주에 따른 있죠. 수익과 비용을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가 뭐예요, 바로? 우리 법인세법상에 뭡니까? 입금하고 뭡니까? 과연 입금인지, 요거는 송금, 요거는 법인세법상의 취급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될 건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조정 방법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회사의 회계처리하고 세법이 바라보는 입장을 알아야지 세무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요거 세무조정하는 있죠. 요거를 지금 익히려는 거예요.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뭡니까? 법인세법상의 입장을 여기에 밑에 제가 달고 있습니다. 풀세트로 다 배울 텐데 그 배울 거는 뒤쪽에 배울 건 아니죠. 입금하고 송금하고, 그죠? 그래서 요 회차에 맞는 법인세법의 입장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됐잖아요, 그죠? 회사 회계처리. 두 번째, 세법의 입장. 그걸 알면 뭡니까?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세무조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이런 형태로 한 10개 정도의 모형을 우리는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한 10개 정도만 정확히 익히면 그걸 무기로 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실전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연습은 군대로 보면 여자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한 6주 정도, 4주에서 6주 정도 신병을, 그죠? 그러니까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 것처럼 이 학습 과정이 뭐야? 그죠? 기초 체력을 키우는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죠? 여기에서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이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죠? 원리가 중요하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수선비로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충분히 알 겁니다. 근데 무료 미리 보니까 해당 수선비는 우리 회사의 업무와 유관해서 사용된 있죠. 업무와 관계된 지출이다. 그리고 이거는 법인세법상 뭡니까? 송금의 즉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고. 무료 미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해당 수선비를 회사에 그저 회계 처리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실질이 뭐예요? 대표이사 집 고쳐주고 뭡니까? 그죠? 지돈 가지고 고쳐야 될 거는 뭐예요? 회사의 경비로 돈을 지출하고 뭐예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걸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상의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본된 원칙이 나중에 이제 풀세트를 배우게 되겠지만 업무의 유관과 수익 관련 지출해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무의 유관성이 있습니까? 없죠. 수익 창출에 대응하는 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금에 대응하는 송금이 아니다 이거죠. 송금이 아니라는 있죠.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원리를 그죠? 원리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 이해하고 그다음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런 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의 원리를 이해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 이거예요. 목표는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세법상의 소득금액을 도출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이다. 근데 우리 현재는 직접법으로 측정해요? 간접법으로 측정해요? 간접법. 그게 중요해요. 간접법. 입금과 송금을 직접 측정하여 과세소득을 구한다면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접법, 간접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출발은 여기 있네요. 간접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세무조정을 하다. 자, 세무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분계법 세무조정의 원리에 하나는 있죠. 기록하고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정교한 방법입니다. 대충 몇 개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원리와 측정에 의해서 이 분계를 세무조정이 탁 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잘 익혀 봅니다. 첫 번째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제가 이랬네요. 이런 말을 당부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무조정 원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면 그 선택이 오히려 뭡니까? 명심하자. 이 말을 왜 적어드리냐면요. 이거를 저도 공부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법인세법에 대한 공부를 몇십 년 해봤는데 20년 가까이 하면서 20년 정확히 한 30년 되겠죠. 한 30년 정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법인세를 처음 제가 공부한 부분이 한 30년 가까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법인세가 그렇게 몰랐을까, 힘들었을까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진도만 나가본들 다시 와서 뭡니까?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해 안 돼도 물론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원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도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독을 한다, 다독을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기 전에 학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한 학습 방법인데 모르는 채로 다독을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이 두 가지의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뭡니까?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원리로 강의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지? 몇 개만 이렇게 하니까 좀 독특한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제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그렇겠죠. 저도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학습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운 부분을 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해봅니다. 첫 번째, 이 손익의 차이부터 먼저 구합니다. 1단계. 손익의 차이. 그 다음에 일단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을 배워요. 자, 이 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단계부터 볼게요. 손익의 차이를, 그죠? 이렇게 1단계 손익의 차이를 구성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세무조정 붕괴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세무조정 붕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리를 따지면 이거예요. 보세요. 회사의 회계처리를 이해한다. 기업 회계처리 ABC라고 가정합니다. 회사는 ABC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이 봤을 때의 회계처리는요, A, B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C를 잘못해서 C를 날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무조정 붕괴를 도출한다. C. 그러면 결국은 1번하고 3번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하고 3번을 차감하면 뭡니까? 2번이 되는 붕괴가 되겠죠. 이 붕괴가 뭐예요? 바로 제가 얘기하는 세무조정 붕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죠? 세무조정 붕괴라는 건 어떤 건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걸 이해하고. 자, 첫 번째 얘기 한번 볼게요. 물음 1. 우리가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상 회사의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상의 입장이 같으면 조정이 없다 했죠. 첫 번째는 같은 경우입니다. 너가 계상한 수선비가 우리 법인세법상에 송금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사는 회계처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세법은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으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면 조정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무조정의 금액은 차이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가 바라보는 그죠? 이익이랑 수익과 비용하고 세법이 바라보는 입금과 송금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만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차이 좀 없죠, 그죠? 세법에 정말 없다. 되겠죠? 이런 걸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그죠? 두 번째 낼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하는 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수선비 회사는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세법은 도대체 어떻게 보냐 이거죠. 이의 수선비 현금 나간 거는 뭐야? 현금 나간 거는 우리 회사에 있죠. 업무에 유관해서 지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그죠? 대표이사의 자택 수선비로 지출한 거죠. 업무와 관계없으니까 송금이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법인의 재산이 있죠. 이익잉여금. 돈 번 거 있잖아요. 그 이익잉여금이 뭐야? 뭉개가지고, 그죠? 지출했다고 보는 거야. 대표이사한테. 그러니까 법인의 자금이 뭐야? 외부로 뭔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유출. 그래서 제가 유출 이익잉여금인데, 그죠?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 자본계정 있죠. 자본계정인데 이거를 표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유출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유출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을 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밑에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유출잉여금이란, 그죠? 유출된 이익잉여금이라 생각하자.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된 걸로 표기하는 개념이고, 계정 분류는요. 자본계정, 이익잉여금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표이사한테 이익잉여금을 뭉개서 상여금 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익잉여금 100원 주고 뭡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회계 처리가 바로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예요. 회사에 그죠? 이익잉여금을 뭉개가지고 뭡니까? 대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잉여금 처분 상여금이잖아요. 그죠? 상여금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익잉여금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유출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 유입인지 유출인지를 딱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유출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유출 이익잉여금 약어를 뭡니까? 유출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회계처리는 받고 세법의 입장을 알았죠. 그죠?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세무조정 붕괴가 됩니다.
2번으로 하기 위한 조정 붕괴가 돼야 되죠. 우리의 목적은 이 세무 조정 붕괴는 나중에 되면 직관적으로 나와요. 1번하고 뭡니까? 3번하고 그죠? 더하면 그죠? 이 세법상의 붕괴가 되기 위한 있죠.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번하고 3번하고 더하면 요 금액이 요기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되려면 수선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선비를 이쪽으로 보내고 현금은 같으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밑에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붕괴고 밑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정 붕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요거랑 뭡니까? 그죠? 수정 붕괴를 뭡니까? 조정 붕괴를 하게 되면 뭡니까? 그럼 결국은 뭐야? 유출 잉여금 되고 현금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요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뭐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하면 요거가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야?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 없으니까 여기 요쪽에 두 개 더 하면 유출잉여금 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붕괴를 끌어낼 수 있냐 이거죠. 조정 붕괴. 그런 게 좀 아닌데요. 조금 연습하면 돼요. 일단 얘를 끌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정 붕괴 했습니다. 요걸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까지 끌어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조정 붕괴가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조정 붕괴에서 결국은 세법 입장이 이렇게 결론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세무조정 붕괴를 통해서